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의 최지은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건강 정보를 쏙쏙 알짜배기로 전해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상과염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민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상과염이란 용어가 많이 생소한데 어떤 질환인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상과염은 팔꿈치 관절의 안쪽과 바깥쪽에 노출되어 있는 뼈 부위에 통증이나 국소 압통이 생기는 증후군을 말하는 겁니다. 팔꿈치 관절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인데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약 86만 명의 환자가 상과염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가장 흔한 질환인데도 용어 자체가 많이 생소하실 겁니다. 흔히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라는 질환이 상과염의 일종입니다. 바깥쪽 상과염을 테니스 엘보우, 그리고 안쪽 상과염을 골프 엘보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 맞아요. 제가 테니스 엘보와 또 골프 엘보라는 용어는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렇다면 상과염이라는 게 왜 생기는 건가요? 상과염은 손목 관절의 편 근육과 굽힌 근육이 과도한 부하가 걸리거나 반복해서 무리하게 사용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안쪽 상과염은 주로 손목 관절 굽힘근에 문제가 생긴 것이고, 바깥쪽 상과염은 손목 관절 편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겠죠. 이런 원인 때문에 바깥쪽 상과염이 안쪽 상과염보다 더 흔하게 발생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아무래도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군에게 상과염이라는 게 생길 것 같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상과염은 기본적으로 손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손을 자주 사용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컴퓨터로 하는 직업, 가사 노동자, 목수, 요리사 등에게 상과염이 잘 나타나고요. 꼭 그런 직업이 아니더라도 취미로 하는 운동에서 특히 테니스나 골프 이런 손을 갑자기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궁금한데요. 주요 증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먼저 상과염이 생기게 되면 팔꿈치 안쪽 또는 바깥쪽 돌출되어 있는 뼈 부위에서 시작되는 통증이 아래쪽 팔로 뻗어나가는 임상적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급성으로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정확한 발병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 급성으로 진행되어 비교적 정확히 송상병력을 찾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의 경우에는 미약한 경우부터 밤에 잠을 못 이루는 경우까지 매우 다양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식사나 세수같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 팔꿈치 부위가 아프며 팔을 움직일 때 뻣뻣한 느낌이 들거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손목 통증과 관련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사연을 들으신 후에 선생님께서는 처방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사연 전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5년간의 주방 보조를 마치고 드디어 저만의 음식점을 차린 40대 초반 울산 시민입니다. 노력한 만큼 장사도 잘 돼서 하루 매출이 쏠쏠하고 좋은데요. 하지만 그에 비해 제 손목이 좋지 못합니다. 손목을 아래로 굽히면 아프고요. 또 주먹을 쥐기도 힘들고 팔꿈치 안쪽이 뭉쳐있는 느낌입니다. 아, 제가 너무 무리를 했던 탓일까요? 제 손목과 팔꿈치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건지 정형외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뭐라고 진단을 받게 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 사연자의 증상을 보니까 상과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주제에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상과염, 진단은 어떻게 내려지는 건가요? 병원에서는 신체 검진을 통하여 팔꿈치의 상과, 그러니까 말씀드린 바깥쪽 안쪽 또는 튀어나와 있는 뼈 부위 및 약 1에서 2cm 지점을 누를 때 심한 통증이 심한 부위가 있고, 환자가 손목 관절을 펴거나 구부릴 때 의사가 강하게 손목 운동에 반대되는 힘을 줄 때 통증이 생기면 상과염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 방사선 사진이나 초음파, MRI도 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사선과 초음파, MRI를 통해서도 더 정밀한 상과염 진단이 가능한 거군요. 그렇다면 상과염으로 진단을 받았다면 다음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상과염의 일반적인 치료 원칙은 통증을 완화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염증을 완화시키며 연부 조직의 자연 치료를 통해 근력을 회복시켜 활동에 복귀시키는 겁니다. 대체로 상과염은 보존적 치료로 회복될 수 있으며 이 보존적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휴식입니다.
통증의 조절을 위해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사용하거나 표제열 및 심제열을 활용한 물리치료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체외 충격파 치료도 상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로 충분히 호전되지 않는다면 변적 부위를 수술로 제거, 봉합하는 치료를 고려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역시 손목 또 팔꿈치의 건강은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리한 사용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가염의 원인이 무리한 사용에 있기 때문에 팔을 과도한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또한 초기에 팔꿈치 통증 등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 손상된 힘줄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과도한 사용에는 반복적인 사용도 포함되고 있으니 고려하셔야만 합니다. 손바닥을 안쪽으로 당겨주거나 네. 손바닥 아래쪽으로 당겨주기, 손등을 수축하거나 눌러주기, 손목 돌리기 등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긴가민가 알쏭달쏭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상가염이 있으면 골프나 테니스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아, 일단 절대라는 트릭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의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X입니다. 맞죠? 네. 우선 상가염의 보존적 치료는 손의 사용량을 줄여주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팔꿈치에 가해지는 과도한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습관이 필요한데 원래대로 과한 운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예를 들어 골프를 치다가 발생한 것이라면 골프를 그만두는 것보다는 상가염을 유발하는 스윙의 문제점을 찾아 교정해 주는 것이 이상적인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통증을 줄이기 위해 그런 환경을 교정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 운동을 그만두기보다는 그 운동 속에서 손에 들어가는 과도한 힘을 줄이는 습관을 바꿔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내주시죠. 손가락이 저린 증상도 상가염의 전조 증상이다. 손가락이 저리는 건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 저는 정형외과 쪽으로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정답 O 하겠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X예요? 네. 왜죠? 일반적으로 손이 저리는 증상은 신경 이상으로 인한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저리거나 찌릿찌릿한 증상들이 있으시면 단순히 상가염으로 의심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신경과 관련된 문제는 아닌지에 대한 진찰 및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 중 하나가 팔입니다. 상가염은 생명을 위협하거나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팔의 사용을 불편하게 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발생시키는 질환입니다. 따라서 팔꿈치에 통증이 생기시거나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라면 충분한 휴식과 함께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